나는 통증에 너무 취약하다 하신 분들은 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보무원 정승민 원장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티 안 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써마지를 필두로 해서 올리지오, 볼륨어, 텐서마 등과 같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가 대세죠. 그 중에서도 올해 이영애 리프팅이라고도 하는 이 덴서티가 출시되었고 저희 피어보무에서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많고 많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 중에서도 왜 덴서티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와 또 어떠한 장점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덴서티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입니다. 고주파 리프팅 장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써마지일 텐데요. 써마지 FLX를 모티브로 국내 고주파 장비 명가인 제이시스 메디칼에서 만든 장비이고, 덴서티는 피부와 조직에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서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수축하고 또 생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이 수축하기 때문에 피부가 타이트닝 되면서 쫀쫀해지고 모공 축소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콜라겐이 합성되기 때문에 덴서티의 이름처럼 피부층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흐물흐물했던 피부가 탱탱해지고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고주파 리프팅 기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써마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워낙에 써마지가 핫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도 써마지 같은 계통의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텐서마, 올리지오, 덴서티, 볼륨어 등등 정말 많은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써마지 후발 주자격인 장비 중에서 제가 덴서티를 고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국산 장비는 3세대 써마지 CPT 버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지만 이 덴서티는 4세대 버전인 FLX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세대와 4세대의 차이는 무엇이냐? 3세대는 처음에 설정된 피부의 저항값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인 반면에, 이 4세대는 실시간으로 매 샷마다 한 샷 한 샷 피부의 저항값을 체크해서 그 상태에 맞춰서 고주파를 내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개인마다 피부 두께나 조직 두께가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샷마다 저항값을 체크해서 맞춤형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내보내면 보다 균일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과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해서 화상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덴서티의 두 번째 장점은 단순 써마지의 카피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있다는 점인데요. 써마지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건 고주파 리프팅 장비의 원리와 효과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반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를 흘려보내고 콜라겐이 생성되기까지는 2주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 효과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덴서티에서는 이런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모노폴라 방식의 클래식 팁 말고도 하이팁이라는 팁을 내놓았는데요. 이 팁의 특징은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를 한 샷에 교차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모노폴라 방식과 바이폴라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노폴라 방식은 아주 깊게 침투해서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콜라겐을 생성시켜 피부 깊은 층에 탄력을 올려주는 반면에, 바이폴라 방식은 아주 좀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의 얕은 층을 자극시켜서 즉각적으로 피부 표면 쪽의 탄력이나 잔주름, 모공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모노폴라 방식의 리프팅 장비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쿨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속 조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술 시간이 짧아져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주파 리프팅을 받고 나서 생기는 콜라겐이 1년까지도 생기지만 6개월을 피크로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경향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팁의 경우에는 거의 써마지와 비슷한 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아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다른데요.
좀 뜨겁기도 하고 좀 찌릿찌릿하기도 한 통증이 있습니다. 모든 부위가 다 그렇진 않고 특히 이 턱라인에 가까워지면서 통증이 더 심한데요. 턱라인 쪽은 뼈에 가깝기도 하고 신경가지가 지나가기도 해서인데요. 보통 시술 전에 마취크림을 먼저 충분히 바르고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바이폴라가 교차 조사되는 하이팁의 경우에는 확실히 통증이 덜합니다. 기존 써마지나 덴서티 클래식 팁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랄까요? 나는 통증에 너무 취약하다 하신 분들은 이 덴서티 하이팁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덴서티 시술을 받았다면 열 에너지가 충분히 피부에 남아있게 도와주도록 한 2-3일 정도는 세안 후에 찬물로 마무리하거나 차가운 팩을 올리는 등 시술 부위를 차갑게 하는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술 후에 약간의 붓기나 붉은기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고주파 기기의 특성상 화상의 위험에선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덴서티의 자체적인 이 쿨링 시스템과 임피던스 피드백 등과 같은 여러 방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화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대개는 심하지 않고 충분히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포가 올라오거나 혹시 물집이 잡힌다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셔서 빠른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아주 핫한 이형의 리프팅 덴서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피어본 송도점 정승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